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3월입니다. 창고에 넣어두었던 삽과 호미를 꺼내며 올해도 풍성한 텃밭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딱딱하게 굳은 겨울 흙을 깊게 파서 시원하게 뒤집어 엎는 일일 겁니다. 그래야 흙이 숨을 쉬고 작물이 잘 자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흘리는 그 값진 땀방울이 사실은 여러분의 정원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놀라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매년 봄 반복되는 이 무의미한 노동이 땅속 생태계에 얼마나 끔찍한 재앙을 불러오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볼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허리 끊어지게 삽질을 하지 않고도 오히려 수확량을 2배, 3배 늘릴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은 흙을 살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죽이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도대체 우리는 왜 매년 봄마다 땅을 파뒤집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부터 짧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류가 농경을 시작한 이래로 땅을 가는 행위는 농사의 가장 기본적이고 상징적인 작업이었습니다. 쟁기를 발명하고 트랙터를 만들면서 우리는 더 깊고 넓게 흙을 부수는 것을 농업 발전의 척도로 삼았죠. 과거에는 잡초를 물리적으로 제거하고 딱딱한 흙을 일시적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서 씨앗을 뿌리기 쉽게 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믿음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와 지금도 작은 주말 농장을 가꾸는 분들조차 3월만 되면 의식처럼 땅을 갈아엎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토양 생물학이 발달하면서 현미경을 통해 들여다본 흙 속의 세상은 우리의 상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흙은 단순한 무기물의 덩어리가 아니라 수조 마리의 생명체가 거대한 네트워크를 이루며 살아 숨쉬는 하나의 거대한 우주였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흙의 산소를 공급한다는 거대한 착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삽으로 흙을 덩어리째 깨부수면 공기가 잘 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건강한 흙은 이미 그 자체로 완벽한 호흡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흙 속에는 미세한 공극, 즉 아주 작은 틈새들이 무수히 존재하는데 이것은 모래와 진흙, 그리고 유기물들이 미생물의 점액질로 단단하게 뭉쳐진 때알 구조 덕분입니다. 자연이 오랜 시간 공들여 지은 수백만 층의 아파트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3월에 삽을 들고 들어가 이 흙을 무참히 뒤집고 부수는 순간 이 정교한 아파트 건물은 와르르 무너져 내려 단순한 흙먼지 더미로 변해버립니다. 단기적으로는 흙이 부풀어 올라 푹신해 보일지 모르지만 비가 한번 오고 나면 무너진 구조물들이 떡처럼 뭉쳐지면서 오히려 공기가 전혀 통하지 않는 단단한 시멘트 바닥처럼 변해버립니다. 숨을 쉬게 하려다가 질식사시키는 꼴이죠. 이처럼 땅을 가는 행위는 토양의 자연스러운 물리적 구조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첫 번째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 비극은 바로 땅속의 일꾼 지렁이들에 대한 무자비한 학살입니다. 지렁이가 정원에 얼마나 좋은 역할을 하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이 훌륭한 녀석들은 밤낮 없이 흙 속을 파고 다니며 터널을 뚫어 자연스럽게 땅에 산소를 공급하고 물이 잘 빠지도록 배수관을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유기물을 먹고 배출하는 분변토는 그 어떤 화학 비료보다도 훌륭한 최고의 천연 영양제입니다. 그런데 3월의 날카로운 삽이나 관리기를 이용해 땅을 갈아엎는 순간 겨울잠에서 깨어나 활동을 시작하려던 지렁이들은 말 그대로 대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몸이 두 동강 나고 서식지가 철저히 파괴되는 것이죠. 지렁이가 한 마리 잘리면 두 마리가 된다는 것은 널리 퍼진 미신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지렁이는 상처를 입으면 그대로 죽고 맙니다. 우리가 힘들게 돈을 주고 비료를 사서 뿌리면서 정작 244시간 무료로 최고급 비료를 만들어주고 땅을 갈아주는 최고의 일꾼들을 우리 손으로 직접 잔인하게 없애버리는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흙을 뒤집을 때 파괴되는
가장 놀라운 존재는 바로 균근윤 네트워크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들은 땅속의 진정한 마법사들입니다. 균근윤은 식물의 뿌리와 공생하는 아주 미세한 곰팡이 균사체들인데 이들은 머리카락보다 훨씬 얇은 하얀 실처럼 땅속 수 킬로미터에 걸쳐 거대한 인터넷망을 형성합니다. 식물이 뿌리만으로는 닿지 않는 아주 먼 곳의 수분과 필수 미네랄을 이 균사체 네트워크가 끌어와 식물에게 먹여주고 식물은 그 대가로 광합성으로 만든 당분을 균에게 나누어 줍니다. 수피 비료 한 번 주지 않아도 거대하게 자라는 비결이 바로 이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봄에 삽을 깊숙이 찔러 넣고 흙을 한 바퀴 뒤집는 순간 흙 속의 거미줄처럼 촘촘히 짜여있던 이 경이로운 생명선들이 모조리 끊어지고 갈기갈기 찢겨 나갑니다. 땅속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도끼로 찍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네트워크가 파괴된 식물들은 이제 오로지 자신의 짧은 뿌리와 인간이 뿌려주는 인공 비료에만 의존해야 하는 나약한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잡초를 없애려고 땅을 팠다가 오히려 잡초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아이러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봄이 되면 잡초를 미리 잡겠다고 흙을 갈아엎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오해입니다. 사실 땅속 깊은 곳에는 수십 년 동안 잠들어 있는 수백만 개의 잡초 씨앗들이 숨죽여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씨앗들은 햇빛을 보지 못하면 발아하지 않고 그저 수면 상태로 머물러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흙을 깊게 파서 뒤집는 순간 어둠 속에 있던 이 무수한 씨앗들을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지표면으로 친절하게 끌어올려주는 꼴이 됩니다. 잠자던 악마들을 깨우는 것이죠. 땅을 갈고 며칠 뒤에 텃밭에 가보면 빈 공간을 빽빽하게 채운 초록색 잡초 싹들을 보고 경악하게 될 것입니다. 흙을 갈아엎는 행위는 잡초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잡초, 폭탄의 뇌관을 건드려 대규모로 터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자신이 만든 잡초밭에서 여름 내내 땀을 뻘뻘 흘리며 잡초를 뽑는 끝없는 노동의 굴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심각한 문제는 토양의 극심한 수분 손실입니다. 봄철 3월의 날씨는 생각보다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붑니다. 원래 건강한 토양은 윗부분에 유기물과 부엽토가 쌓여 있어서 마치 두툼한 스펀지처럼 겨울 동안 내린 눈과 비를 흙 속에 꽉 머금고 있습니다. 이 층은 햇빛과 바람으로부터 흙 속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막아주는 훌륭한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삽으로 이 보호막을 깨부수고 축축한 속흙을 밖으로 꺼내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적나라하게 노출된 흙 속의 귀한 수분은 따가운 봄 햇살과 건조한 바람에 의해 눈 깜짝할 사이에 증발해 버립니다. 촉촉했던 생명의 땅이 며칠 만에 쩍쩍 갈라지는 메마른 사막처럼 변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수분을 빼앗긴 흙에는 식물을 심어도 뿌리가 제대로 활착하지 못해 말라 죽기 십상입니다. 결국 물을 주기 위해 무거운 물조리개를 들고 수십 번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불필요한 고생을 자처하게 되는 셈입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봐야 하는 환경 파괴의 문제입니다. 바로 토양 탄소의 대기 방출이죠. 흙은 지구상에서 바다 다음으로 많은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거대한 탄소 저장고입니다.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그것이 죽어 썩으면서 땅 속에 탄소 형태로 안전하게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을 깊게 파서 뒤집으면 땅속 깊이 산소가 갑자기 대량으로 유입됩니다. 그러면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 미생물들이 갑자기 미친 듯이 활성화되면서 흙 속의 귀중한 유기물들을 폭식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땅 속에 얌전하게 갇혀있던 탄소들이 이산화탄소로 변해 대기 중으로 엄청나게 뿜어져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삽질을 할 때마다 여러분의 작은 텃밭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작은 굴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땅을 엎는 것은 단순히 내 텃밭을 망치는 것을 넘어 기후위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조용한 파괴 행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살펴볼 것은
미생물들의 서식지를 완전히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버리는 끔찍한 재난입니다. 흙은 깊이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흙의 윗부분에는 산소를 필요로 하는 호기성 미생물들이 주로 살고, 깊은 곳에는 산소를 싫어하는 혐기성 미생물들이 각자의 역할에 맞게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층에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중요한 작업들을 수행하죠. 그런데 삽이나 기계로 땅을 푹 파서 위아래를 확 뒤집어 버리면 어떤 참사가 벌어질까요? 산소가 필요한 녀석들은 어두컴컴하고 숨 막히는 땅속 깊은 곳으로 처박히고, 산소를 피해 살던 녀석들은 따가운 햇빛과 산소가 넘치는 지표면으로 내동댕이 쳐집니다.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을 육지에 던져놓고 하늘을 나는 새들을 물속에 쳐넣는 것과 똑같은 짓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던 수십억 마리의 보이지 않는 일꾼들이 단 한 번의 삽질로 떼죽음을 당하고 토양 생태계는 붕괴하고 맙니다. 8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실은 경반층이라고 불리는 딱딱한 흙덩이층의 형성입니다. 흙을 부드럽게 하려고 땅을 파는데 어떻게 딱딱한 층이 생기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삽의 날이나 관리기의 칼날이 닿는 그 깊이, 바로 아래를 생각해 보세요. 위쪽의 흙은 부수어져 부드러워질지 몰라도 그 칼날이 계속해서 짓누르고 지나간 바로 아래층의 흙은 엄청난 압력을 받아 돌처럼 단단하게 다져지게 됩니다. 이 딱딱한 층을 경반층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식물의 뿌리와 물이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보이지 않는 콘크리트 바닥이 됩니다.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밑으로 빠지지 않아 작물 뿌리가 썩어버리고, 가뭄이 들면 뿌리가 깊은 곳의 수분을 찾으러 내려가지 못해 쉽게 타 죽고 맙니다. 흙을 뒤집는 행위가 오히려 작물의 성장을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무서운 장벽을 땅속에 몰래 건설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9번째,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바로 자연의 위대한 스승인 숲에 있습니다. 깊은 산속에 울창한 숲을 떠올려 보세요. 아무도 3월이라고 숲에 들어가 삽으로 땅을 갈아엎지 않습니다. 아무도 화학 비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숲의 나무와 식물들은 그 어떤 농경지보다 거대하고 푸르게 자라납니다. 비밀은 바로 땅을 파지 않고 위로 쌓아 올리는 자연의 방식에 있습니다. 가을이면 낙엽이 떨어져 흙을 덮고 동물의 배설물과 죽은 나뭇가지들이 그 위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 층이가 미생물과 벌레들에 의해 천천히 분해되면서 가장 완벽하고 부드러운 유기농 흙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무경운 농법의 핵심입니다. 땅을 파괴하여 뒤집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모방하여 흙 위에 유기물을 겹겹이 덮어주는 방식으로 생태계를 복원하는 위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10번째로, 여러분의 정원에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 이른바 라자냐, 가든 또는 덮어주기 농법을 소개합니다. 3월에 텃밭에 가시면 절대 삽부터 들지 마세요. 대신 택배 박스 같은 인겨종이 상자나 신문지를 구해와서 잡초가 난 흙 위에 두껍게 덮어버리세요. 이것이 첫 번째 층입니다. 이 층은 햇빛을 차단해 기존 잡초를 굶겨 죽이고 흙의 습기를 유지해 줍니다. 그 다음 그 위에 여러분이 주방에서 모은 채소 찌꺼기, 마른 낙엽, 깎은 잔디, 그리고 잘 부숙된 퇴비를 마치 맛있는 라자냐, 요리를 하듯 층층이 두껍게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덮어두기만 하면 땅속에 살아남은 지렁이와 미생물들이 신이 나서 위로 올라와 종이와 퇴비를 먹어 치우며 땅을 환상적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허리 아프게 삽질을 할 필요도 없고 잡초 걱정도 덜어주며 수확량은 기적처럼 늘어나는 가장 완벽한 게으른 농부의 비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1번째, 흙을 파지 않고 덮어주기만 했을 때 일어나는 치유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월의 삽질의 유혹을 참아내고 무경운 방식을 선택했다면 처음 몇 달은 흙이 즉각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땅 속에서는
경이로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찢겨나갔던 균응윤 네트워크가 다시 촘촘하게 연결되기 시작하고 지렁이들이 터널을 뚫으며 굳었던 경반층을 서서히 깨뜨립니다. 미생물들의 균형이 맞춰지면서 토양 떼알 구조가 부활하여 스펀지처럼 폭신폭신한 흙으로 돌아갑니다.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흙을 건드리지 않고 유기물만 덮어주면 어느 날 손을 쑥 집어넣었을 때 손목까지 부드럽게 들어가는 환상적인 초콜릿 케이크 같은 흙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자연의 복원력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진짜 전문가들이 정원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12번째, 그럼 이번 3월 당장 주말 농장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삽을 완전히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씨앗을 심기 위해 표면을 아주 살짝 긁어내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만약 땅이 너무 단단해서 도저히 작물을 심을 수 없다면 땅을 뒤집어 엎는 대신 쇠스랑이나 브로드포크 같은 도구를 사용해 보세요. 도구를 흙 깊숙이 찔러 넣고 흙을 엎지 않은 채로 손잡이를 앞뒤로 살짝 흔들어서 공기 구멍만 내주는 것입니다. 흙의 층위를 보존하면서 숨통만 틔워주는 아주 부드러운 방식이죠. 그리고 그 위에 양질의 퇴비를 두둑하게 덮어주세요. 봄 햇살을 맞으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땅과 싸우고 자연을 정복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흙 속 생태계가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밥상만 차려주는 것입니다. 삽을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정원은 상상하지 못했던 생명력으로 보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심코 해오던 3월의 흙 뒤집기가 토양 생태계를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하는지 그 충격적인 이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흙을 갈아엎어 산소를 주겠다는 착각은 오히려 땅을 질식시켰고 지렁이와 미생물들을 몰살시켰으며 잡초 폭탄을 터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자연의 방식을 따르는 무경운 농법이라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연은 스스로 일할 줄 압니다. 우리가 덜 간섭하고 덜 파헤칠수록 흙은 더 건강해지고 작물은 훨씬 더 강력하게 자라납니다. 이번 봄에는 낡은 삽 대신 택배 박스와 퇴비를 챙겨서 정원으로 나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힘든 노동에서 해방되고 지구를 살리면서 동시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텃밭 가꾸기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초보 농부님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자, 여러분은 이번 주말 정원에 가시면 제일 먼저 무엇을 덮어주실 계획인가요? 여러분만의 특별한 흙 살리기, 아이디어나 계획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원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